저희 생김을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 하동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이것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동. 오늘 이번 10호는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두 번 다룰 건데요. 10호와 11호입니다. 그러니까 달수로 보면 4월달 2022년 4월 호와 5월 호에서 지방선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 지방선거 4월 호에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꼭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선거 제도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기획 취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쪽 그 결과들, 선거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평가한 또 기획 기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 의원들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기획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 선거 또 혹은 지자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군수와 군의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또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 네 꼭지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꼭지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되겠죠. 그러면 5월호가 나오게 되고, 5월호가 나오면 또 그 기사를 갖고 4번 정도 다루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이 녹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8대 군 의회,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이후 당선된 7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8대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저희가 되돌아보고 그것을 집중 취재한 우리 이순경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취재 뒷담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저희의 기획과 소개입니다. 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1961년에 5월 군사혁명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30년 후인 1991년에 다시 이게 부활이 됐어요. 근데 그때 91년에 부활되었을 때 제일 먼저 실시한 선거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4년 뒤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죠. 의회는 91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부터 다시 이제 한 거라서. 그럼 91년도도 직접 선거를 한 거예요? 네, 91년부터 95년까지가 이제 첫 의회의 임기였던 거죠.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군 의회 입장에서는 27년이 아니고 32년이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지방자치제는 94년도에 입법돼서 95년도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4년 앞선 91년부터 군의 의회는 시작되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이렇게 8대 군의원을 돌아본다라는 제목으로 군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이 기획이 돋보인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이 스스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취재 기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왜 군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의정활동을 계획하셨는지 그 취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게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국민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일이라는 것을 의원별로 추적한다. 그럼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의원의 활동을 평가해달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또 국민분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신에 하지만 스스로 활동하는 의원들은 자기 활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을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걸 듣는다면 지역에서 내가 접했던 의원이
아이고 저 사람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평가하네. 그 속에서 그 지역의 국민분들이 느끼시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국민들이 소상히 알면 좋은데 그 소상히 알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기껏해야 그 의사 회의록, 그러니까 군 의회 의사 회의록이나 혹은 이제 영상 올려진 것들 이런 거 정도 알 수가 있고, 또 반면에 그걸 좀 속속들이 알고 싶었을 때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그것을 우리 언론에서 다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가장 그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이 어땠는지 유추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대 군의회, 그러니까 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8대 군의원들은 그 구성ме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이 독특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95년 이후로 보면 하동군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거의 독점해왔거든요. 군의원 활동을 11명, 지금은 11명인데 거의 독점을 하다가 2018년도에는 민주당이 비로소 의원을 내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8대 군의원이 군의회가 어떤지 좀 간단하게 현황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하동군 의회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나다라 선거구가 있고 이제 각 선거구당 2인씩에다가 이제 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총 11명으로 의원님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 선거구는 3명이죠? 네,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가다라는 네, 2명. 2명. 그래서 11명인데 저 소속이 딱 2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은 이제 원래는 그분이 국민의힘이었다가 그렇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이제 무소속이 처음 출발할 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었는데 11명 중에 이제 비례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4분, 나머지 7분은 국민의힘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4명의 민주당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 의원 3명이었는데 이게 27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7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3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그 전에 6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1명이 있었고요. 그 전에 제 기억에 그 전에 5대 4대에서는 4대에 열린우리당으로 딱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5대 때는 소위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명, 11명의 그 의원들, 군 의원들 속에 국민의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금까지 27년의 역사에 야당 의원을 다 뽑아보면 7명인 겁니다. 7명이 유지해 왔는데 지난 선거에서 무려 4명이나 그 7명 중에 4명이 당선되는 4명이 차지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눈에 띄는 진출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분이 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분은 강상래 의원님이시고 한 분은 윤영현 의원님이신데 강상래 의원님은 앞으로 이게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안 하시려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 같고 윤영현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셔서 올 지방선거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당 지역 군의원으로 다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무슨 속사정인지. 아등 예, 군의원들의 그 현황은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현재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원 활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좀 내어보았습니다. 군의원의 활동의 지표는 일단 조례 제정이 되겠죠. 조례 제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본회의에서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준비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자유 발언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군 행정의 여러 문제점들이나 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하는 군 행정당국에 질문하는 군정 질의가 있습니다.
이 군정 질의는 본회의 때만 이루어지는 건데 본회의는 8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번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거의 횟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제대로 이 군의회 활동을 했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횟수나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총 4년 동안 총 43번의 회기가 있었어요. 임시회, 네네네. 정례 등을 포함해서 그 43회 회기 동안 본회의는 8차례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 본회의 때 할 수 있는 의원분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5분 자유 발언과 군정 질의인데 5분 자유 발언은 이제 본인의 소신, 어떤 일에 대한 견해 혹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군정 질문은 현 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 지적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 쪽에 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근데 그것이 4년 동안 단 2건밖에 없었다. 2019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근데 저희가 혹시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 의회 운영 규칙을 살펴봤는데 이제 한 의원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 한 회기에 네. 그리고 그 총 3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의 군정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의 의원분께서 본회의 8번마다 다 군정 질의를 날카롭게 하셨다면 총 24건의 그렇죠. 군정 질문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 2건밖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다 알아본 게 어려우니까 그런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5분 자유 발언이나 군정 질의에 대한 건수였는데 그걸로 이제 의원분들이 스스로에게 80점, 막 후하게는 90점을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점수와는 조금 다소 좀 떨어지는 아쉬운 활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의회 조례 발의는 60건, 그 다음에 5분 자유 발언은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니까 17건, 그 다음에 군정 질의를 하는 거는 단 2건이다. 그 단 2건은 희한하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러한 특이점이 좀 있더라. 보통 견제와 감시는 다른 당이 하게 되는데 다른 당이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무소속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의 질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회의를 제외한 임시회의라든지 상임이나 이런 데서도 군정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예 카운트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그 회에서 원래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회의 그 해당 실과소에 이런 사안들을 보고하면 이제 질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원래 그 회의에서 일상 회의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군정 정체가 준비해서 답변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대 군의회를 11명의 군의원들이 한 활동치고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크게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군의회의 핵심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 다음에 예산심의인데 이게 예산심의가 가장 주요한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취재에 따르면 우리가 약 8천억 원, 그러니까 많게는 8천억 원, 적게는 6천억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하동군에는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다. 소홀했다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양이나 예산을 삭감한 양이랑 조정한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제 취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산 심의가 4년 동안 그 삭감한 저희가 왜 삭감의 건수를 살펴봤냐면
삭감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들여봤고 문제점을 느꼈던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삭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가가 의원의 유일한 권한이기도 하고 또 성실히 의회 활동을 하셨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네. 생각에서 살펴봤는데 4년 동안 총 17건의 삭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19년에는 11건 제일 많았죠. 그리고 2020년에 6건, 2021년에 한 건도 없어요. 2021년 제로. 네네. 그냥 이렇게 제가 2021년에 그 네. 유튜브에 의회에서 이제 네. 예산 심의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네. 뭐 한 1, 2주 늦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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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주기 어렵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막 잠시 정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딱 화면이 돌아오면 아 똑바로 잘 하십시오 저희가 뭐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걸 통과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통과를 해요. 네네.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2021년에는 한 건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올해는 2022년이고 올해 예산은 뭐 아직 아직 그 정리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을 합하면 그게 2조 266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 중에 이제 2.1% 한 3천만 원 정도 아니 2.2% 몇 조죠? 한 40억 40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의 예산을 네. 예, 삭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동군이 정말 꼼꼼하게 살림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의원님들이 뭔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이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아니 이게 이 예산 심의가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기 전, 그러니까 정회 전에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회 후에는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네네. 그 예산이 통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랬는데 지난 우리가 여기 이제 10호 말고 저희가 7호였나요? 그 의회 그러니까 올해를 돌아본다, 올해를 생각해 본다. 우리 신년 특집으로 다루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군의원들 의회 회의록을 우리 이순경 기자님께서 취재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 작년 예산 2021년 예산이 5억 잡혔던 것이 네네네. 2022년 예산에는 100억으로 무려 몇 퍼센트가 튄 겁니까? 20배가 튄, 2000%가 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삭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더라. 왜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따져도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시더라.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이었는데 그 전까지 5억 뭐 이 정도 네네. 편성되었던 것이 올해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102억인가? 네. 그죠? 105억이었던가? 네, 그 정도의 돈이 갑자기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학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이건 국민들이 나중에 물어봐도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정말 이상한 편성이다. 이런 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행정은 진심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러고 끝나요. 삭감하자가 아니고. 네네네.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그래서 참. 그 돈이 누가 봐도 이게 선거를 앞둔 섬실서 정책. 그래서 면별로 이 돈을 뭐 면별로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혹은 면에 가져가면 그것이 다른 생활 개선 사업들과 겹쳐지지 않게 어떻게 잘 쓰여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을 따져 묻거나 그 속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감해내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정액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군의원이라고 하면 각 면을 대표하는 각 면의 그 어떤 민원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령 뭐 화계, 악양, 정량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 손종인 의원이나 정영석 의원들 같은 경우 한 10억 배정됐다 예를 들면 그럼 15억으로 정액해달라. 아니 그 10억 중에 중복되는 게 생활 개선 사업으로 중복되는 게 뭐 요게 중복되니까 그걸 좀 줄이고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군 행정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의 회의록만 놓고 보면 구체적 내용도 없고 구체적으로 따져고 들어가는 의원도 없더라. 그러니 예산 삭감이 이렇게 21년도에 제로, 원.
제가 또 생각나는 건이 있는데 그 엑스포예요. 녹차 엑스포. 네네네. 그 녹차 엑스포는 따로 이렇게 운영진이 있잖아요. 그 근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인가 있죠. 엑스포 예.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네 이제 사업비를 올린 거죠. 몇 억 이렇게. 근데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유튜브로 그때 제가 봤었는데 그때 손정인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게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라는 네, 거냐. 네, 네. 이거한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역시 그대로 통과가 돼버립니다. 단 한 번도 삭감되지 않고. 네. 아무튼 의원님들이 어떤 회기 때보다 활발하게 이게 문제는 제기하셨는데 결과는 왜 정의만 하고 오면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서 탕탕탕 해주시는지 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군의회가 그 군 행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의 심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창회든 가족의 가계부든 이렇게 심의하게 되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더 늘려야 되는가가 방향이 정해지고 그달 살림살이가 정해지는 법인데 8천억에 가까운 8천억이 넘을 때도 있고 8천억에 모자라 8천억 내외의 예산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0건이다. 정액과 삭감이 전혀 없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군 행정의 일방주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방성을 받아들이는 군 의회의 모습을 거수기 노릇한다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말문이 막히고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이러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정활동을 저희가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좀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걸 스스로 군의원들에게 자평해보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평을 하게끔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총 3개의 질문을 보내드렸고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을 매기실 거고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써달라.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딱 제발 한 가지만 써달라. 여러 개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지막 국민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이렇게 저희 신문에 대해서 좀 편견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다가오셨으면 해서 제가 쉽게 좀 답을 주실 수 있는 질문을 보내드렸어요. 하긴 이게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독특한 거는 본인이 100점 만점 몇 점이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가지 가장 기억 남는 것과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제 평이했었고요. 그런데 11명의 의원 중에 4명이나 답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네. 어째 그랬을까요? 오화동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형태는 의원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제 연락처로 메시지로 부탁드렸고 질문지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전화 직접 통화하면서 메시지 여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보내주실 응답해 주실 거를 부탁드렸는데 전화를 매번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라는 걸 알면서도 안 받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거의 뭐 저장되어 있겠죠. 뭐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끝내 연결이 안 된 분들이 좀 있고 끝까지 답을 안 하신 분들이 강상래 의원, 하인호 의원, 김혜수 의원, 이하옥 의원이었는데 여기 이 4분 중에 통화가 안 된 분은 강상래 의원이시네요. 근데 나중에 메시지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고 제가 따로 여기 질문에는 안 드렸는데 올해 지방선거에 나오시는지 여부를 또 제가 같이 싣고 싶어가지고 그건 따로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인호 의원님은 제가 한 3번째쯤 전화했을 때 어딥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근데 너무 바빠가 쓸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끝내 안 주셨고 이제 이하옥 의원님은 본인이 되게 막
내가 진짜 한 일이 내가 뭘 했을까 이러면서 좀 대신 써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를 직접 만나겠다고 어디 있냐면서 지금 만나서 차 한잔 하자면서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자평보다 타평에 익숙하다? 아니 그러니까 자평을 하고 싶으신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누가 좀 받아 적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의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말았고, 김혜수 의원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3번째 때 통화가 됐는데, 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었지만 정영석 의원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제일 일찍 보내주셨고, 나머지 의원 한 5분 정도는 이제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보내주셨고, 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서투시더라고요. 우리 신재범 의원님은 이제 라하 선거구인데요. 양보, 북천, 청암, 옥종면에 이제 이번에도 출마하신다고 하셨고, 예비후보로는 등록을 안 하셨던데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본선 등록 바로 하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답변이 굉장히 늦게 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신문 기사를 마지막 제가 초고를 쓰고 이제 교정을 보고 완고를 넘기기 직전에 뒤늦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답변을 보내주셨으니까 싫어드리긴 했는데 꼴찌. 그래, 이 의원님들 스스로 자평하는 거는 어땠습니까? 점수가 독특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좀 독특한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나요? 의원님들은 그냥 그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쉽지 않지만 이러면서 점수를 겸손하게 매기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그런 건 점수 못 매긴다 이런 분도 계셨고, 후하게 본인한테 점수를 주는 분도 계셨고, 저는 그냥 그거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겠다. 그 의원 스스로가 매기는 점수와 그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이 그 의원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점수가 내가 기사를 읽었을 때 불일치하다면 여기서 오는 좀 뭔가 재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주민들마다 각자 아이고 이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손종인 의원하고 정영석 의원 가하선거구인데 두 분이 다 60점을 자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학희 의원님은 90점, 박성곤 의원님하고 강희순 의원님은 한 80점 정도를 자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영석 의원과 손종인 의원이, 정영석 의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이 적극적이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게, 조례 발의한 게 16건에다가 자유 발언한 게 6건이고, 우리 손종인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 대표 발의한 게 10건, 군정 질의한 게 1건, 또 자유 발언도 3건이나 되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80점을 하신 우리 박성곤 의원님은 조례도 0건, 군정 질의도 0건, 자유 발언도 0건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비춰보자면 점수와 그 의정 활동이 자평과 이렇게 결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하시려고 한 분들은 자기 점수를 오히려 낮춤으로 해서 그 겸손을 표시한 것 같고, 또 자평, 자기 스스로 객관적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부심을 느끼신 분들은 데이터가 약간씩 좀 모자라고 데이터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그러니까 이제 조례 발의나 군정질이나 자유발언 이런 데이터들이 좀 따라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후평을 저희들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의원님들의 자평 외에는 이 군 의회를 심층 분석하려면 지면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한 홀을 기획하지 않으면 지면 부족에 계속 한 홀을 다 통틀더라도 지면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간략하게라도, 그러나 우리가 평가자도 아니고 우리가 또 주장자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평을 통해서 그들의 우리 군의회의 좀 속사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게 이번 기획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뜻대로 잘 전달될지, 아니면 또 우리의 그 취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 그 지방선거 우리 이순경 기자님께서 고생하셔서 취재하신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혹시 요 취재하시고 난 뒤에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지금 이제 현역 의원 11명 11명 중에서 이제 한 분 빼고는 다들 이제 올해 지방선거에 군수나 군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다시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해당 선거구에 그 후보자가 딱 2명밖에 없으면 저절로 이제 당선이 다시, 되죠. 예, 네. 그런 데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뭐 유력하게 하인호 의원 답변을 안 해주셨던 하인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역구에 딱 2분만 예비 등록을 하셨던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를 대변해서 활동해 줄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미 검증된 사람을 잘 판단해서 그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 오하동이 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취재 처음 해보는 취재 뒷담화, 오하동 뒷담화죠. 오하동 뒷담화를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 건데요. 어쨌든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군의회 8대 군의회 의정 활동이 생각보다는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개개인이 열성적이었고 적극적이었던 바를 의심한 적도 없고, 또 그분들이 각 그 주요 행사나 각 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여러 사안을 가지고 상담한 것들을 저희가 목격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와 또 이 군정 질의, 자유 발언, 조례 대표, 조례의 발의 건수 이런 것들로 본다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후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강상래 의원이죠. 강상래 의원님이 이제 지난 선거와 지지난 선거, 그러니까 7대와 8대 의원이셨는데 이제 불출마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출마를 하실 텐데 저희들에게 자평해 주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또 각자가 느끼신 그 지역의 최대 해난들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그걸 지켜보겠다.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이나 여러 것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술 먹거나 차 마시면서 정말 뒷담화를 해왔는데 이제 오하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좀 밝혀보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의회 회의록이 되었던 영상이 되었던 혹은 저희가 직접 취재하게 되었던 조례들에 대한 분석이 되었던 예산 심의에 대한 분석이 되었던 이런 걸 통해서 의회 활동을 9대 의회 활동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론화 시켜보겠다 다짐을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니까요. 저희도 나서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처음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이순경 기자님 이 기사와는 상관없이 오늘 이런 취재 뒷담화 우리 기획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 네네. 중인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처음이어서 많이 서툴렀는데 좀 더 재미난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왕편이 묻는다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우리 김건희 기자님이 앞에서 이렇게 촬영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터넷판 준비하시고 취재 또 인터뷰 취재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건희 기자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이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시선 처리, 표정 처리, 혼났어요. 행동 처리 이런 게 다 어수선합니다. 뭐 이런 맛으로 하는 거니까 늘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바 이것을 잘 저희 행동하는 바를 보지 마시고 저희 생김을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 다시 말씀드리면 하동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것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